제가 그 카나다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카나다하고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데 명함을 보니까 한쪽은 영어인데 한쪽은 우리말이 한글이에요. 그만큼 그분들이 한국적 참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켰고 그 지켜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종신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경제 발전한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 강의를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요. 젊은 사람들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경제 발전한 원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거의 모릅니다. 한 번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60년 동안 이렇게 기적적으로 경제 발전한 원인이 뭐냐고 앞에 앉은 학생들 몇 명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한강입니다. 두 번째 학생 물어보니까 또 한강입니다. 세 번째 물어보면 또 한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경제 발전하는 원인을 한강이라고 그러느냐? 한강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경제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강의를 다니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물어보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잘 모릅니다. 네. 제가 82년도에 말레이시아 참모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경제 발전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다.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전부 소팔고 좀 팔아서 대학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할 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고급 인력이 축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모두 젊은이들이 군에 갔다 오다 보니까 명령 복종에 익숙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임하여서 국민들에게 지시하면 전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따랐다. 그때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오후 6시만 되면 어디선지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가다가 부동자세로 애국가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80년대 있을 때 한번 말레이시아 국민들도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우리나라처럼 극장에서 그 나라 국가를 틀었는데 일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 시도하다가 못했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 박태빈 보철 회장께서 돌아가신 한 이후에 우리 언론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경제 발전하는 원인을 역시 세 가지를 꼽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고 그리고 이 현대 정주영 회장님의 자동차와 조선산업 진출 그리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의 반도체 진출 이 세 가지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여기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이룬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경제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고 6.25 전쟁을 겪은 나라고 6.25 전쟁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나라. 대한민국이 전쟁 우려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안전보장이 불안하다면 과연 외국 자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었고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마음 놓고 물건을 주문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재해 세계 1위인데 배를 한 척 주문하면 4, 5년 걸립니다. 전쟁날 우려가 있는 나라에 4, 5년 걸리는 배를 주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전쟁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외국 자본에 인식시켜준 바로 한미 군사동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외국 자본에게 대한민국은 전쟁날 우려 없다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맘 놓고 투자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북한이 천안함 피격하고 연평도 포격했을 때 우리 코스피가 하루 이틀만 좀 이렇게 출렁거렸지 즉시 정상으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 언론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독려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물론 학습 효과도 있었겠죠. 우리 국민들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국 자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외국 자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미국이 우리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한이 단독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그렇게 천안함 피격하고 연평도 포격했다면 과연 외국 자본이 그렇게 마음 놓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자본을 철수하지 않고 그래도 한국은 전쟁날 우려 없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역사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고 미국이 우리 정부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6.25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었고 6.25 전쟁 이후에 그 수많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보장해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경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 한미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축복이었고 반대로 북한에는 이것이 재앙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북한은 이 한미동맹 해체를 위해서 지난 60년 동안 집요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북한의 한미동맹 해체 전략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있는 친북 좌파 세력과 연계해서 남북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핵을 개발해서 그 핵을 수단화해서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남북한이 연방제로 통일되면 현재의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남북한은 형식상 통일국가가 됩니다. 어쨌든 현재와 체제를 좀 그대로 두고 형식상 통일국가가 되면 남북한은 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미군이 주둔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일부는 주둔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만약 미군이 주둔한다면 그 성격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만일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전쟁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적화통일을 추진할 때 그것은 한 나라 사이 내에서 일어나는 내전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를 조건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은 이제 미국과 북한과는 싸우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당연히 철수해야 되고 북한이 적화통일을 추진할 때 미국은 북한과 싸우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북한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북한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선결 조건이 뭔가 하면 미국이 현재는 한국 방어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상징이 바로 여기 한미연합사령부입니다.
서울 용산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고 그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이 이렇게 반반씩 연합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억제에 실패해서 북한이 남치면 이를 저지하고 경멸하는 것이 한미연합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에서 부대의 성패는 주지관만이 책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임무의 성패를 누가 책임지느냐? 한미연합사령관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미연합사령관이 누구냐? 바로 미군 대장입니다. 지금은 셔만 사령관이고 아니고요. 따라서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억제 실패해서 북한이 남청한 이를 저지하고 경멸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